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명절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 후후칵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몇 번 좀 읽었던 책이고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읽을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라서 아마 이 책을 처음 읽어보시거나 사업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어떤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자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마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 또는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마비에 대해서 사실 영상도 한번 찍을 건데, 거마비나 뽀찌, 수수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어떤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단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아랫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방이 맑던 관원조차 부하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우쭐해 한다. 황제는 더할 나위 없다. 이게 심해지면 유아 독존 독선으로 간다. 그래서 강관, 그러니까 직선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옆에 두고 수시로 내가 실제로 그 사람 말을 따르진 않더라도 객관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은 꼭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주도 좋은 신하를 만나야 되지만 신하도 역시 좋은 군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을 세워도 표시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지은을 베풀 수 있는 군주를 만나야 대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은이란 관직이 높아질수록 어떤 몸을 사리는 거고요. 녹봉이 많아질수록 봉사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은 비웃고 욕하려거든 마음대로 해라. 좋은 자리는 모두 내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계략인데요. 남이 헛들고 비방하는 글을 쓰더라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하고, 이게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고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세월이 무상하듯 사람도 반드시 변해야 되고 쉬지 않는 세상의 변화에 책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말이 10년 전에 만났는데 똑같네, 옷차림도 똑같네, 차도 똑같네, 집도 똑같네, 이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대 만난 친구가 30대에도 똑같다 이러면은 사실 만나면 안 됩니다. 20대 만나는데 30대 완전 변해 있으면 내가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 발전돼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고, 이런 친구는 만나야 됩니다. 물론 그 친구 만나줄지는 그 친구 선택이지만, 저도 지금 책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저보다 재산 규모는 이미 한 3배 이상 뛰어나고 사회 경험도 저보다 한 5배 이상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가고 밥을 사고 차를 삽니다. 같은 어떤 회사를 다녔던 20대 친구였는데 5년 만에 저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많은 배움을 받으러 갑니다. 오왕 송건이 무에 능한 학문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면 스스로 나무라자 옆에 있던 여몽, 비서 같은 친구죠. 여몽이 학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후 노숙이 찾아와 여몽의 식견을 놀라워하자 그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흘을 떨어져 있던 선비를 다시 대할 때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해야 된다. 괄목상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괄목상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2년 전에랑 똑같이 하고 있었지? 왜 3년 전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지? 왜 아무런 어떤 사무실의 변화, 차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 옷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같이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높아졌다고 착각만 할 뿐이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요 이야기는 어떤 사례인데요. 당초등강이라는 사람이 실력은 굉장히 있었지만은 굉장히 전장에 앞서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군법을 어겼다. 근데 결국엔 결과는 좋았다. 근데 왕맹이라는 사람은 그를 차명하지 않았다. 이유는 왕맹은 능동적이고 이 변화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군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가려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직원의 처세술도 있는데 상사도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상대를 지켜보면서 신하가 스스로 생각을 말하게 하고 이후 책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마음을 비워야 그 행동에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적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는 또 자신이 바라는 걸 드러내면 안 된다.
신하가 알아서 하는 일을 맡도록 꾸리도록 그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군주는 만물로 하여금 처신할 바를 스스로 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여 그 자리에 없는 듯하고 텅 비어 그 소재를 없는 듯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를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재능이 다함이 없어야 되고 공이 있으면 군주가 칭송받고 과가 있으면 신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군주의 명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또 있죠. 또 장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삼국지 연의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인물이다. 그리고 장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위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조조는 그 여러 가지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그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사례도 좀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 요 이야기는 그 한 재상이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임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자리에 와 있다,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쇄국 정책을 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지 않겠냐, 반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를 낮은 자세로 오픈해야 된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인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웠던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한 측면에서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고전은 사실 뭔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내 일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